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도 후딱 어,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움직이기가 참 불편하네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따뜻하게 여러분들 숙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그 가결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그 불확실성 좀 완화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 미국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주목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15일에 그 한국거래에서 보면은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66.30포인트 상승을 했죠. 2494.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 초반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소식 때문에 지수가 2400선 아래로 좀 거꾸러졌어요. 거꾸러졌지만은 그 이후로 전국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나타냈고 이 4거래일 연속 반등에는 성공을 했어요. 특히 13일에 보니까 비상기업령 선포 이후로 열흘 만에 2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 보면 기관애들이 한 1조 6239억 순 매수했고 외국인들 3345억, 개인은 1조 7686억 순 매도를 했고요. 이번 주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다 보니까 안정을 좀 찾아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국회는 전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탄핵안은 제적위원 300명이 모두 투표를 해서 참석을 했죠. 찬성 204표, 반대 85, 기권 3표, 무효 8표입니다. 가결됐어요. 정치 이슈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에서 18일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연방공개시정위원회 정례 회의입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는 2400에서 한 2500포인트 정도 보고 있죠.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탄핵 국면 당시랑 유사하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지수 반등을 기대하는 겁니다. 당시 코스피는 4.5% 하락 후에 탄핵안 국회 가결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시작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안정화됩니다. 정권교체 기대가 반등 모멘텀을 강화시켰던 과거 사례가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오는 19일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 점도표 변화에 따른 시장의 민감도를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횟수의 그 후퇴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 인하 스탠스 유지 시 채권금리랑 달러와 안정화가 좀 가속화될 것 같아요. 과거 사례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 영향은 주로 이제 단기적이었죠. 단기적이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방향성은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 좌우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세부 내용과 FOMC 결과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6일에는 보면 미국 12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17일에는 미국 11월 소매 판매, 11월 산업 생산이 있고 18일은 미국 12월 NHAB 주택 시장 지수가 있네요. 그리고 19일 날 미국 12월 FOMC가 있습니다. 19일입니다. 20일에는 미국 11월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 근원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네요. 보니까 20일 날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 20일이 가장 긴장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일, 20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2494.46으로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죠. 1.52%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도 0.44%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을 보니까 토요일 새벽에 다우지수는 좀 빠지더라고요. 0.2%. 43,828.06으로 마무리됐고요. 나스닥도 좀 오르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좀 빠졌다, 잘 올라가다가 훅 빠지더라고.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래도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6,051.09로 마무리됐네요. 시원하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필라는 오랜만에 좀 올랐습니다. 이 브로드컴 때문에 상당히 기쁜 하루가 되었습니다. 5148.78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가 좀 올랐네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발동 걸릴 때가 됐죠. 3.36% 시원하게 올라줬다는 거. 그리고 환율은 1436.20입니다. 환율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국장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좀 있을 겁니다. 달러 일본엔 153.69엔, 유가는 71.29달러, 일본 엔화 934.69원, 유로화는 1,507.51원, 중국 위안화 197.2원입니다. 휘발유 1,650.27원 상승했고요. 국제금값 2,675.8달러 하락, 국내금값 122,876.44원 하락했네요. 금값도 좀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395입니다. 완만하게 오르고 있죠.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선물 지수를 보니까 다우는 0.25% 정도 빠지고, S&P 0.09%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0.56% 상승했네요. 21,741.2로. 그리고 러셀이 0.81% 빠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56,100원, 0.36% 올랐었죠. 내일도 뭐 그렇게 그다지 큰 뭐 기쁜 소식이 없어요. 기쁜 소식이 없어가지고 혼조세를 좀 보이지 않겠나 하는데 이제 뭐 탄핵됐으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 좀 해소됐기 때문에 살짝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57,000원 선을 좀 돌파하기가 좀 버거울 겁니다. 57,000원 선 버겁고 57,000원 밑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우선주는 47,000원 선을 좀 뚫긴 뚫었는데 다시 또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6,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0 정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 횡보,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저희 내피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재미없는 흐름일 수도 있고 뭐 이때가 여러분들에게 또 열심히 모아가는 기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좋은 소식 오면 또 슈팅하겠죠. 강력 슈팅하면은 그때 돼서 최소한 5에서 한 10% 정도 수익 나면은 또 많이 팔 거예요. 또 개미들 엄청나게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쁜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